네, 강프로입니다. 카카오 보겠습니다. 카카오. 자, 카카오 9월 10일 기준에서 종가 기준입니다. 6만 원을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락은 있을 겁니다. 근데 추세가 그동안 어려웠었던 이 추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상승 추세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는 확정적이다. 그쵸? 카카오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카오가 일단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 그럼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수급 한번 보고 갈게요. 그리고 수급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 대략 직전 한 달 동안 3천억 가까운 매수 물량이 몰려 있었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간다, 기관이 매수해서 올라간다, 뭐 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 내용이라는 점. 어떤 내용이냐?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개인이 매수하든 누가 매수하든 간에 주가만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면 된다. 그게 끝입니다.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돌아요. 어떤 주체가 매수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이 움직이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만드는 것도 가격이 움직이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수익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매수하니까 따라 사자, 기관이 매수하니까 따라 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했는데도 주가가 올랐다가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100%는 아닙니다. 최소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 95%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렇죠? 그게 가격 전략, 즉 신고가 전략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카카오를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 6월 24일 날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 카카오에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국가대표 AI 관련된 호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붙어 있었죠. 지금 보면 카카오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뭐 서클의 주가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저런 내용을 가지고 막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확정적으로 대세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밀거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미는 이유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까지 보유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니어스 법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에 와서 뭐 서클이 올라갔기 때문에 카카오가 올라가고 서클이 내려갔기 때문에 카카오가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의 시세는 확정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 왜? 6월 24일 신고가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대표 AI 모멘텀에서 일단 탈락을 했죠. 그렇죠? 정부 모멘텀은 일단 거의 뭐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정부 모멘텀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나온 게 여기 8월 초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오히려 반등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반영된다는 건 가격이 먼저 뜬다는 거죠. 그 기준을 신고가를 기준해서 잡는 거고, 신고가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때요? 이격 조정을 받아요. 어떤 종목이든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건 네이버까지 동일하다는 거죠. 자, 지우고 다른 종목과 함께 비교해서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왜 신고가를 보라고 하는 건지. 자,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립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떤 부분이 발생했는지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오션입니다. 25년도 들어서 엄청나게 강하죠?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만 매수를 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올해 2월달 57%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분할 매도하면서 45%, 36% 추가적으로 수익을 냈죠. 자, 그럼 여기서 쭉 올라가서 7월 달이 됐습니다. 반등 확인하고 매수하죠. 신고가 구간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 구간을 잡는 거고요. 그런 결과 33%의 수익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자, 왜 이렇게 될까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카카오도 한국형 AI, 그렇죠? 앞으로 이런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그리고 특히나 한국에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네이버, 카카오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다른 기업들은 사실상 그 GPU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구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 채널을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용까지 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국에선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단기적인 모멘텀에 뭐 흔들리면서
우리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픽을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됐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고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먼저 올랐기 때문에 횡보 구간이 있고 횡보 구간이 있으면서 다시 가격 확인이 되면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러면서 수익 구간이 꾸준하게 터진다.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117%, 8월 19일이에요. 그리고 더 내려보면 151%, 7월 28일입니다. 그리고 더 내려보면 188%, 7월 1일이에요. 어떻게 나온 겁니까? 모두 분할 매도를 했고 매수하는 구간도 신고가 이후에 분할 매수를 했다는 거죠. 모든 내용들이 이틀 안에서 돌아갑니다. 주식시장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자, 그럼 카카오가 지금 횡보하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62평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 왜 그럴까요? 매물 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매물 소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장기간 하락했었던 그렇죠? 많이 물려 있었던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입니다. 이런 소화하는 과정에서 아니 내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올려가면서 이걸 순간적으로 다 받아줄까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 있는 모든 종목군들을 잡주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자, 잘 보세요. 모든 주식시장에서의 시세는 장기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현대일렉트릭 자 23년도부터 AI 붐이 일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기 시작했으면서 전기 부족 사태로 연결이 됐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게 됐고요.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변압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합니다. 자, 근데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움직임을 보세요. 그렇죠? 23년도, 24년도, 25년도, 1년, 2년, 3년. 신고가 언제? 22년 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선반영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현대일렉트릭 말고도 다른 종목군들도 모두 동일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를 카카오가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단기간에 뭐 한 2달 정도 횡보하고 매물 소화 과정 받는다고 안 움직인다, 매도하고 나간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카카오의 시세는 여기 나왔었던, 그쵸? 코로나 국면 당시에 언택트 붐을 타고 그리고 저금리 붐을 타고 성장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17만 원까지 상승했었던 이때보다 지금의 모멘텀이 훨씬 더 좋다. 절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라 신고가를 만드는 딱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 확인될 때마다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고요. 빠르면 이번 주부터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야기를 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핵심은 그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단 중요한 거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실시간 타점 공유합니다. 어디서? 주도 섹터에서 조선 원전 바이오 반도체 방산 이 안에서 하는 거고요. 자, 올려보면 9월 10일 같은 경우에도 그쵸? 매매할 종목이 있었을 때는 꾸준하게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조선주 같은 거 왜? 하나오션으로 충분하게 수익을 받거든요. 쭉 올려보면 현대임스 이거 뭐예요? 조선기자재 종목군들 쭉 올려보면 뭐예요?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 뭐예요? 하이닉스가 다시 신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밑에 보면 현대임스 매수하는 구간 오늘 VI까지 들어갔는데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보셨죠? 수익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는지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왔다는 점. 그쵸? 실시간 타점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카카오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아까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한 종목 딱 보고 넘어갈게요.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카카오를 왜 봐요?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신고가는 뭐예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이다.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나 기관이 매수하거나 또는 개인이 매수하더라도 가격이 움직이면 끝입니다. 어떤 시세를 가지고 내가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지만 가장 싸게 사려는 것, 가장 비싸게 팔려는 것 이것만 안 해도 수익 구간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고 카카오는 지금 매수해야 될 때가 됐고요.
지금 매수하는 구간을 잡을 수 있어야지만 여기 보이다시피 7월 1일 날 188%, 쭉 올려서 보면 151%, 7월 28일이고요. 쭉 올려서 보면 8월 19일 117%이 정도의 수익 구간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하나오션처럼 뭐 50%, 60% 또는 30%대까지 수익 구간, 즉 두 자릿수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봐야 되는지 가격인데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카카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고요.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카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이렇게 조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모든 시장은 이렇게 조정 구간을 줍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선반영된다, 주도주 보자, 주도주가 되려면 신고가 가야 된다, 가격 무조건 가격을 봐야 된다. 이걸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외국인이 매수하면 어떻고 기관이 매수하면 어때요? 주가만 올라가면 되지.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카카오가 지금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있었는데 그 호재거리가 깨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리스크에 휘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격대를 버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 튀기 시작하면 어떤 주체든 간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 기조로 계속해서 이어갈 겁니다. 왜? 가격이 버텼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우선이다. 하려면 한 가지만 포기하면 되죠. 가장 싸게 사려는 것 못합니다. 가장 비싸게 팔려는 것 이것도 못합니다. 이 두 개만 포기하세요. 그럼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카카오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습니다. 주도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